오늘 대부분 신문 일면을 장식한 소식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박근혜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구속 연장됐다. 이런 기사가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얘기는 나왔었죠.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남아있는 증인들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절에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뭐, 박 전 대통령으로 이제 뭐, 부하라는 표현이 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뭐 그 증언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증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또한 이제 그 증거인멸의 염려를 재판부에서 얘기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박 전 대통령의 그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게 좀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에서 잘 출석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뭐 재판 출석에 대한 이제 담보가 안 된다,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증거 인멸을 구속 사유로 한 것은 좀 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안경을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재판이 진행 중에 발표한 게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 5시 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간 뒤에 5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뭐 밝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는 뭐 구속영장 연장하는 부분은 재판의 그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뭐 그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엊그제 목요일 날 있었던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세월호 그 최초 보고 시간에 조작 이런 그 긴급 브리핑 발표가 좀 시기상 이 재판 사법부에 대해서 무언의 좀 압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이제 법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받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외려 그 불구속 상태를 바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구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좀 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박사모들은 거의 울부짖었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선 이제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구속 연장이 될 거다라고 대부분 국민들은 예상을 했죠. 네. 근데 과연 재판부가 이제 100%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걸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첫 번째 과제가 공소 유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때마침 임종석 실장이 인왕산에 늑대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때 되면 늑대가 나타나죠.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차원에서 진짜 100%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만 구속 연장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여론의 압력 내지 현 집권 세력의 압력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사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법리적 판단이 아닌 다른 정치적 사유에 의해서 이 연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분노감을 표현한 것인데, 저는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재판부가 정말 100% 용기 있게 법리적 판단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느낄까, 그렇게 정말 그런 차원에서 구속 연장이 되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게 법리적으로만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지만,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가 됐을 겁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조원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인가요? 거기서는
뭐 금식이라고 표현이 아니지 이건 종교적 언어니까 단식이죠. 단식을 하면서까지 거부하고 있고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법원 앞에 가서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돼가지고 네. 집에서 왔다 갔다 재판을 받으시면 제가 볼 때 거기 막 들어 누우실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경호 문제나 안전 문제까지 고려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도 그러니 10,000명 정도가 법원에서 아무 일도 못 봤어요. 일반인들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법리적으로 분명히 증거인멸에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증인을 30명 정도 더 불러야 돼요. 2달 이상의 재판이 필요하고요. 네. 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리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고려나 상황적 고려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는 재판을 좀 지연하자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구속이 연장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아무래도 재판 전략이 좀 바뀌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 지금 구속영장 연장이 된 거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제 발부된 거에 대해서는 그 말을 아끼고 있고 또 그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이건 법정 밖에서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보입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그런 여론 형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친박 단체들에서 박사모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법리와 법정 안에서의 다툼 뭐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6개월의 시간이 또 이제 남게 되는 건데 저는 뭐 이전에 그 전략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엿볼 수 있는 거는 재판부에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만 어쨌거나 재판부의 심증을 조금은 그래도 엿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죄 심증을 더 갖고 있는 재판부다라는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연장되면서 어쨌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홍준표 대표가 계속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출당 권유 등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서는 출당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위에서 탈당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고위에서 통과되면 끝입니다. 끝인데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을 해야 됩니다. 의총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동료 의원의 당적을 뺏는 의총, 토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표결을 하는데 늘 같이 부대끼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적을 뺏는다. 동료 의원으로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죠, 사실은. 난감하죠. 네, 난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겉으로 보는 의원 친박, 비박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원회관 가보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탄핵 사태 이전까지는 다 동료 의원이었고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라, 집 나가라는 얘기인데 못 나가겠다는데 강제로 예를 들어서 가방 빼고 짐 빼서 마당에 던지는 형국 아닙니까? 그걸 동료로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의총이라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데 아마 그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좀 난감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바른정당과의 이제 통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 의총장이 거의 난장판이 된다면 이른바 모처럼 찾아온 어렵사리 찾아온 어떤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좀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좀 난감한 입장이 좀 반영된 것인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바른정당에서 통합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출당, 그 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그러면 이정현 의원 탈당했고, 그쵸. 조원진 의원 탈당했으니까 이런 정도면 우리가 이제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최고위에서 탈당시키고 두 분은 남아있다. 이래 됐을 때 소위 통합파의 명분이 좀 약화되는 측면,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찌됐든 의총장에서 같이 늘 부대끼는 동료 의원을 출당시킨다. 이게 상당히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네,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자진 탈당을 못하겠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이런 입장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심 전에 이 1심 재판이 끝난 후 뭐 신경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있고 도대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이제 이 통상의 어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 정치 문법이 있죠. 왜냐하면 뭐 그때 막강한 거의 제왕적 총재였던 김대중, 김영삼 두 정치인도 스스로 만든 당에서 어려웠을 때는 스스로 자진 탈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무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자세가 어쨌든 보수 진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고 있다. 스스로가 이제 당적을 좀 정리해줘야 그다음에 후배 정치인들이 좀 홀가분하게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뭔가 할 말이 많다. 뭐 그다음에 스스로 나간 일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그렇지 않아도 보수 진영이 어려운데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말씀을 하실 말씀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 시점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보수청 또 보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탓, 그다음에 본인이 크게 한번 큰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는 그 말씀이 나온다면 홀가분하지 것 같은데 내 스스로 나가는 일이 없다는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법정 투쟁과 달리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한때 보수의 자존심이었고 보수의 자산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역사소설 대망이라는 책을 열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감옥에서 열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대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두 명 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 사람이 항상 2인자로 저기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계속 2인자로 어렵게 삶을 살다가 결국 오다 도요토미라는 1인자를 꺾고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네. 결국 본인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결국 본인도 이 주인공처럼 1인자를 꺾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침체되어 있는 본인의 상황, 심리적 상황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러나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희망을 찾는 건 좋지만 그게 반성의 의미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무슨 정치적 뭘 모색하고 이런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박상은 우리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것이 보수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렇게 계속 문제를 삼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할 말을 하겠다고 하고 이러는 순간 보수 전체가 괴멸할 수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리적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고 힘을 얻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도모를 하려는 시도로 가는 것은 도리어 본인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대부분 신문 1면을 장식한 소식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박근혜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연장됐다 이런 기사가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얘기는 나왔었죠.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남아 있는 증인들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절에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뭐 박 전 대통령으로 이제 뭐 부하라는 표현이 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뭐 그 증언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증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또한 이제 그 증거인멸의 염려를 재판부에서 얘기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박 전 대통령의 그에 대한 좀 불신? 뭐 이런 게 좀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에서 잘 출석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뭐 재판 출석에 대한 이제 담보가 안 된다,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증거 인멸을 구속 사유로 한 것은 좀 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그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안경을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재판이 진행 중에 발표한 게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 5시 뒤, 그러니까. 이 재판, 그 사법부에 대해서 무언에 좀 압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이제 그 뭐 법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받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외려 그 불구속 상태를 바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구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좀 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박사모들은 거의 울부짖었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선 뭐 이제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구속이 연장이 될 거다라고 대부분 국민들은 예상을 했죠. 네. 근데 과연 재판부가 이제 100%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간 뒤에 네. 5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재판부 그 재판을 할 때 뭐 밝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는 뭐 구속영장 연장하는 부분은 재판의 그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뭐 그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엊그제 목요일 날 있었던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세월호 뭐 그 최초 보고 시간에 뭐 조작 뭐 네. 이런 그 긴급 브리핑 발표가 좀 시기상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첫 번째 과제가 공소 유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때마침 뭐 임종국 실장이 인왕산에 늑대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때 되면 늑대가 나타나죠.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가 어떤 차원에서 진짜 100%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만 구속 연장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여론의 압력 내지 네. 현 집권 세력의 압력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박 사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법리적 판단이 아닌 다른 정치적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이 연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